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신살 중에서 뭐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핵심되는 인자만 하겠습니다. 자, 문창기인 문창. 문창은 식신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식신문창이라고 씁니다. 식신. 식신은 먹는 거. 식신의 인자를 우리가 앞에 붙입니다. 이거는 식신으로 쓰거든요. 식신. 예. 간목이 팔자에 사화가 있거나 갑이 사, 을이 오, 병이 신, 정이 유, 무가 신, 기가 유, 경이 해, 신이 자, 임이 인, 개가 묘. 요게 이제 문창식신이라는 것인데,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에 사화가 있으면은 목생화죠. 생하는 겁니다. 목생화입니다. 생하는 인자로 보는 거죠. 생하는 인자인데 음양이 같다. 음양이 같다. 생하는데 음양이 같다. 이게 식신입니다. 뭐냐면은 식신이라는 것은 식신은 뭐를 생하냐? 비경급제는 뭐냐면은 나와 똑같은 갑이면 갑을이 되거든요. 식신은 사오가 되고 재는 뭡니까? 식신은 재를 생하게 되어 있다고. 식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신이나 상관은 내 표현력, 내 활동력을 뭐를 쓰려고 합니까? 재물을 만들려고 하잖아. 내가 움직이는 건 뭡니까? 사회활동을 하는 건 뭡니까? 재물을 얻기 위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식신은 재성을 생한단 말이지. 재성은 간목은 사화를 생하거든요. 화는 뭐를 생합니까? 토를 생하잖아요. 토가 재물이거든. 목생화, 화생토거든. 그러면 식신의 목적은 뭐냐면은 재물을 생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팔자 자체에서 식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뭡니까? IQ가 좋은 거예요. 식신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표현력, 말빨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 회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상대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창식신은 뭐냐? 문창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Q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논하는 건 뭐냐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 지지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병화를, 이 사화를 천간을 올리면 병화가 되거든. 간목이 병화를 보면 식신이라고. 그러면은 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천간도 식신이잖아. 그죠? 천간이 식신이거든. 그럼 천간은 뭐냐? 생각, 아이디어. 천간은 생각, 뜻, 의지라 했죠, 제가. 그럼 지지에는 사화가 없고 천간에 병화가 떴다? 이 사람 아이디어가 뛰어난 거예요. 특출한 아이디어를 잘 뿜어서 낸다고. 그럼 지지에 만약 있다 이러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제 문창식신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 오셔야 됩니다. 자, 앞에 얘기한 거 근록, 그 다음에 천을귀인, 그 다음에 문창식신, 조금씩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공망이라는 걸 합니다. 공망.
공망은 되게 중요합니다. 공망은 제가 몇 번 수업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 일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일의 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일간 자체가, 일간의 천간이 무토나 기토가 왔다. 무토나 기토가 오게 되면 지지, 밑에 있는 지지가 예를 들어서 무진이라는 글자가 왔다. 무진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공망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이거 진과 충하는 글자가 공망이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진을 충하는 거는 술이죠. 진술충이니까. 술해가 공망이 됩니다. 술해가 공망이 됩니다. 거기 책에는 없습니다. 그 책에는 없고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공망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토가 기해다. 기해라는 일간이 일주죠, 일주. 일주가 기해라는 일주가 왔다. 생일의 간지가 기해다. 공망은 뭐냐면 해를 충하는 게 뭡니까? 해를 충하는 게 우리 쌤 해를 충하는 거 반대. 해를 충하는 건 사거든. 자, 보세요. 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해, 묘, 미가 있다 했죠. 우리가 삼합이라는 걸 내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글자 하나가 있으면은 꼭 삼합이나 육합의 인자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해, 묘, 미. 요 글자 중에 어떤 하나라도 가지게 되면은 이 글자는 이 합을 가지고 있다. 이 삼합의 글자를 세 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 해묘미는 목이잖아. 목을 극하는 건 뭡니까? 금이죠. 금은 삼합이 뭡니까? 사유축이죠. 그러면은 기해라는 간지가 왔는데 해를 충하는 건 뭡니까? 해가 충하는 건 뭡니까? 사죠. 그래서 진사가 공망이 된다고. 공망. 그 뒤에 책에 보면 공망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망이라는 것은 사주를 풀어나갈 때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사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허실 작용이 들어옵니다. 온전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빌공자잖아요. 공하고 망한다는 뜻이거든. 온전하지 못하게 쓴다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못하게 쓴다.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해석의 요소입니다. 공망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공부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 다르거든요. 공망은 써야 됩니다. 공망은 해석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다 싶으면 제가 일단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무기는 지지가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충하는 글자를 공망으로 쓴다. 이 충하는 글자입니다. 이거 충하는 글자, 무기가 오게 되면 지지가 어떤 글자가 오더든지 그 지지를 충하는 글자가 공망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갑을이 왔다. 갑을이 오게 되면은 밑에 지지가 와야 되잖아요. 갑자가 왔다. 얼축이 왔다. 그러면은 이 지지 글자의 앞에 두 글자가 공망이 걸린다. 이 앞에 무슨 글자가 있냐면 술해가 걸리죠.
해 좌측으로 넘어가잖아요. 요 두 글자가 공망이 걸린다. 이게 공망이 걸린다. 자, 그리고 임계가 왔다. 임계가 오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글자가 마찬가지. 임자 만약에 개축이다.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글자 좌축 다음에 뭐가 옵니까? 임묘가 오죠. 임묘가 공망이 걸린다. 임묘가 공망이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을 병정, 갑을 무기, 임계가 있고 남아있는 게 병정이죠. 병정, 경신이 있다고. 여기 있으면은 경신은 만약에 경자가 왔다. 경자가 오게 되면은 이 경자는 이 쥐자자가 하나가 오게 되면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삼합의 글자를 같이 온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신자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 오는 글자를 중심으로 뒷글자가 공망이 걸린다. 진사가 공망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공망이 걸린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는 병정은 만약에 이것도 병자라 합시다. 병자가 되게 되면은 병자는 이것도 신자진이 걸리죠. 삼합이 되니까 이렇게 글자가 왔으니까. 병정은 요 앞에 글자가 공망이 걸립니다. 신유. 공망이 걸립니다. 요게 공망을, 원래는 공망이 육식갑자 간지를 다 외워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차용하게 되면 이건 금방 찾아지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샘플 하나 불러주세요. 샘플. 샘플 아무거나 하나 불러. 자, 정사. 그 다음에 계묘. 계유. 갑인. 뭐 다시 한번 불러봐요. 정사. 예. 계유. 계유. 계묘. 계묘. 그 다음에 계유. 예. 갑인. 자, 여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주를 가지고 보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공만을 찾는 거야. 그러면은 임계가 팔자에서 오게 되면은 임이나 개가 오게 되면은 무조건 요 뒷글자 유잖아. 그죠? 유 다음에 뭐가 옵니까? 술해가 오잖아요. 유술해가 되잖아. 요게 공망이 걸린다고. 근데 이 팔자에서는 술해가 없잖아요. 그럼 공망이 없는 거지. 이 팔자 자체에서는 공망이 없죠. 팔자 안에 공망이 걸리면은 공망의 해로움이 발생하거든.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술해라는 글자가 이 팔자에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공망의 해로움은 현재는 없다. 지금 없다. 근데 세운에서, 해마다 오는 운에서 술해가 들어오면 공망의 해로움이 발생합니다. 공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공하고 망한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해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목표했던 부분에 있어서 60에서 70%밖에 못 획득하는 거예요. 공망이 있습니다. 공망이 들어오는 세운에는. 그리고 이 공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큰 장을 담그는 장단지가 있는데 장단지에 이게 밑에가 빵꾸가 난 거로 생각해야 돼. 그럼 계속 부어도 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임시로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땜빵을 하더라도 우리가 새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팔자 자체에 이런 수레가 들어가 있으면 그 글자의 의미, 연월일시 중에서 그 글자가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로움이 발생한다. 해로움이 반드시 발생한다. 공망이 연월일시에 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자리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도 보고 우리가 그것도 다르지. 그것도 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육신적인 부분도 보고 자리적인 부분도 보고 일에서 보는 거라고. 일간에서 보지. 근데 이제 공망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잖아. 네. 그 공망이 여기는 오진 않거든. 자기한테는 오는 거. 자기한테는 안 오지. 여기 있던데. 본인한테 있던데. 어떤 게요? 본인한테 공망이 안 나. 본인한테 공망이 있는 본인 위치에 공망이 있는. 아, 그거는 연을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낳는 거고. 연을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놓았다. 그럼 자기 이건 일간을 기준으로 놓고 공망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공망도 일간 기준이야 무조건? 일간을 중심으로 공망을 무조건 놓고 이제 숙달이 되면은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일주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방법을 가고 숙달이 되면은 연주를 기준으로 공망을 놓는 것도 보면서 연은 조상궁이니까 조상인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면 뭡니까? 내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망이 되면. 내 일지가 공망이 되면, 일주가 공망이 되면 조상 입장에서 내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인연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공망이 월주에 있으면 이제 월에 있게 되면은, 월에 있게 되면은 이제 부모 형제 복은 조금 부실하다. 아예 없지는 않았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얘는 이 공망이 지금 공망이 없죠. 공망이 없기 때문에 사주 자체의 패턴에서 원국 자체에서 공망의 해로움은 없다. 근데 세운에서 공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따져줄 때는 이제 이 술해라는 글자가 오게 되잖아요. 술해가. 오게 되면 이 해는 일간 기준으로 해서는 급제거든. 비견급제, 비견이라는 것은 내하고 친구, 여자인, 같은 동중 입장이라고 보면은, 급제는 뭡니까? 남자. 내하고 친한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의 해로움은 내가 발생하지.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래에 있는 사람들과는 유대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가 못하다.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친밀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 자체는 없지만 이 육신적인 부분은 같이 읽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술 자체가 이 팔자에 뭐냐면 이 팔자에서 술 자체가 관이지. 이 관이지. 술이 관이다. 토니까. 근데 이 술토는 사중에 있는 무토를 쓰기 때문에 술토를 이제 쓸 일은 별로 없지. 이 사람은.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 남편성 자체가 약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빨리 했었으면은 결혼을 빨리 했거나 아니면 지금 결혼한 사람이 인연이 되면은 이 사람은 계속 살아요. 계속 살아야 된다. 계속 살아야지. 야, 그게 뭔 뜻이야? 배우자가 약하다. 배우자, 다른 배우자. 팔자 자체에서 배우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명 만나면 끝이라고 봐는 거지. 거기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 연에 있기 때문에 일찍 만난 사람 또는 한 번 결혼한 사람은 인자를 보거든.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 결혼한 사람이 내하고 계속 살게 되면 무탈한데 이 사람하고 인연이 없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다른 걸 끝나고 나면 이 남편성이 없잖아. 여기서 이 뒤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남자로 쓸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 쓴다고 봐야 돼.
그래서 공망은 대개 해석의 요소에서 허실한 부분, 부실한 부분으로 봐야 되고, 근데 공망이 또 나쁜 것만 또 아니다 말이지. 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망이 든 해에 집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나가요. 공망이 든 해에 집도 나가. 근데 공하고 망하니까 제값 받겠나 못 받겠나? 제값을 못 받아. 싸게 팔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성이 공망이단 말이야. 재성이 공망인 사람은 재물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쌤이 재물복이 있나 없나?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공망을 만났는데 재성이 공망인데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잘 살까? 공망된 모양으로 돈을 습득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은 경매. 그럼 경매는 부실된 모양이잖아. 재성이 부실된 모양이잖아. 그죠? 부실한 상태, 부실한 모양에 따라서 돈을 벌면 잘 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고물상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물상 잘 되지. 공망된 모양이잖아. 허실된 모양이잖아. 공망이 있으면 약간 반대로 해야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남편이 관성이 공망이단 말이야. 이 사람이 다리를 좀 절어. 이 사람이 내 남자로 들어왔으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냐면 그러한 모양을 찾으면 돼. 정상적인 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되게 가겠죠. 저승사자가 딱 비춰본다고. 바른 놈 왔나? 다리 저는 놈 왔나? 팔이라도 조금 꺾인 놈 왔나? 요거는 딱 그래 꺾인 모양으로 살아라 했는데 바른 놈이 오게 되면 인연이 없는 거예요. 팔자 자체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여자 팔자에 남편성이 하나도 없어. 남편성이 없는데 이 사람하고 이 남편하고 금슬이 너무 좋아. 십몇 년간을 한 십몇 년을 잘 살았어. 딱 돌아가 싶은 거야. 팔자에 없단 말이야, 내 남편이. 그러면 친밀하게 살아면 안 되는 거잖아. 조금 서운하게 되고 뭐 좀 속도 새기고 외부에 떠나가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양은 늘 지향을 하거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지향을 하는데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안 살게 되면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버려. 내 팔자에 설계가 안 돼 있잖아.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이고 좋아 보여도 어쨌든 내 팔자에 그게 없으면 좋아 보이지 않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좋아 보이지 않게 저 사람 결혼했나? 신랑 한 번씩 보이던데 그거 뭐 누구고 이럴 정도로 살아가는 모양,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신살적인 요소, 다른 재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습득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주를 풀어간다는 것은 되게 무서운 일이야. 되게 무섭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얘기는 그리 하는데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소름 돋을 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나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은 인정을 받잖아.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거나 확실하게 나름대로 알지 않는 이상 막 이렇게 확신성 있는 대답을 하지 말고 이러한 인자가 있다,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언어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요소들이 이제 신살적인 부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다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다 톱니바퀴가 끼듯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인자, 하나하나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사줄 전체를 우리가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달이 어느 정도 되려면 한 3년 정도는 깊이 있게 사실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춘천대학에서 강의를 한 부분은 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을 얘기를 한 거예요. 큰 틀을 한 거고, 이 큰 틀을 저는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조금 큰 틀을 미리 좀 설명을 듣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조그만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확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제 따라오기 힘들고 저 교수님 뭐 무슨 설명하시노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아 그때 얘기가 그 얘기구나 떠올릴 수가 있다고. 근데 너무 초급적인 단계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아유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쳤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 소리를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공부는 조금 크게 확장성 있게끔 공부를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좁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지 않겠나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신설적인 부분만 가지고도 이 사실 2시간은 작거든요. 한 4시간씩 해서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따지게 들어가면은 신살적인 요소도 다 획득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격국용신이라든지 12운성, 12신살, 그 다음에 뭐 다른 제반적인 부분들을 통칭적으로 좀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하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부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계속 습득해 나가면 되고, 이걸 절대 급하게 해 나가가지고 공부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이해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더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무슨 비법이 있겠지 하면서 막 찾아다니거든. 비법 없습니다. 기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뭐 저라고 비법이 있는 거 안 찾아다니 봤겠습니까? 근데 비법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론 베이스를 잘 응용하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고 깨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공부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는 되도록 쓰지 않고, 우리는 이 식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신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씁니까? 표현 능력, 표출력, 자기 의지, 자기 활동력,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구분해 가지고 그 책 안에 보면 다 표현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인 이론부터 쫙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밟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그게요. 예. 봐주세요. 뭐 어떤 거? 부모, 아까 걔처럼 부모의 덕이 나와요. 부모들? 부모, 뭐라 그래? 아까 귀인? 아, 채널 기인. 여기 채널 기인이잖아요. 있나요? 응. 여기도 채널 기인 있네. 채널 기인이 맞네? 채널 기인 2개. 채널 기인 2개 있다. 그렇게 기인이 맞는 역동성이 없다고 했다고. 역동성은 떨어지지. 역동성은 떨어지고, 이제 수레가 공망이고. 수레가 공망이잖아요. 여기 유술이니까 수레가 공망이고 계묘. 근데 이 친구는 결국 뭐냐면은, 간목이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잖아요. 묘월에 태어났다고. 2월, 양력으로 치면 3월달.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봄이 물어익는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에 뿌리를 둔 것이 여기 올라와 버렸다고. 이 사람은 개수가 간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목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결국은 이분은 뭐냐면은 자기 주장도 이분도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그리고 이분은 재물 자체가 여기 있죠. 이건 재물은 정제입니다. 정제. 재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사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수극 화죠.
수국한데 여기 정제단 말이야.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정제. 근데 여기에도 이제 인중의 병화에도 여기 재물이 있죠.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인 인자가 정제라는 재물이다. 정제는 바른 재물, 정확한 재물, 고정적인 재물. 재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도? 지금은 저거죠. 보험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설계사보다 보험 특약점 대표. 그렇죠. 지점 대표. 대리점 대표. 지점. 보험 지점 대표. 이제 우리가 직업을 왜 물어보냐면 직업을 알게 되면 어떤 글자를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썼습니다.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사이에는 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살이. 인사신 형사를 쓴다고. 형사를 쓴다는 것은 뭐냐?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뭐 형극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은 다치잖아. 그죠? 다치고 다친 부분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려고 조정하고 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야. 이 형사를 써서 형사의 재물을 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사화니까 사화에 관이 없지만 요 안에 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국가급에 있으니까 이름 있는 회사단 말이에요. 이름 있는 회사에. 보험사 중에서도 제법 이름 있는 회사. 누구나 알 수 있는 제법 이름 있는 회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회사를 하면은 큰 거잖아요. 삼성 있고, 그 다음에 뭐 DB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법 큰 회사. 손해보험 쪽에 아마 주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쪽에. 그런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보험회 사람도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이 식상, 표현의 말빨 끝내주죠. 묘에 그 있어서 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여기 떠들어 있잖아.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이 형사를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묘유청도 쓰죠. 충도 여기 충이 돼 있죠. 충도 쓰고 여기도 격각돼 있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 글자 자체가 인유, 귀문, 신발이라는 표현보다도 뭐라고 신기 정도, 신기도 있으면서 아주 그 영민한 좀 히스테릭한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도 되게 히스테릭한 부분 있지만 되게 똑똑하고 영민하고. 재물은 크게는 없죠. 네. 자기 직업을 통한 재물의 습득. 네? 뭐를? 귀인 아까 얘기했던 귀인. 귀인이 여기 두 개 있잖아. 그럼 부모도 부모도 인자는 있지. 부모도 인자는 있는데 이제 있지. 있는데 이제 이건 조상공이고 이건 아버지 공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때 깨먹은 거지. 아버지 때 깨먹었다고 봐야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의 재물을 많이 깨어먹고 자기한테도 아버지하고도 깨졌지. 이 자수성가야.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인자는 이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 이러한 귀인의 인자도 잘 그러면 이 사람은 손님들로 급이 좀 있는 손님이야. 급수가 있는 손님이 들어온다고. 영업을 하더라도 제법 큰 쪽으로 영업을 시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손님 풀 자체가 제법 와이드하고 크다고 봐야 되지. 근데 이게 격각이 되고 이게 충이 돼 버리니까
그건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귀인의 인자는 인자대로 쓰고 다른 육신적인 인자는 육신 인자대로 같이 써줘야 돼요. 조상께서 시에는 자식인가? 시는 참 아름답지, 이게 글자가. 갑인 자체가 딱 아래 위가 똑같은 글자가 있으니 이게 걸록이라고 했잖아. 식상 자체가 걸록을 두니까 말번지가 얼마나 좋아. 말번지가 좋다고. 말을 하는 번지력이 좋다고. 자식 뭐 이렇게. 자식도 괜찮지. 이제 이 팔자는 식상이 강하니까 자식 번영으로 보거든. 자식 번영. 자식이 번영한다. 자식 번영도 본다. 여자 팔자니까 자식 번영으로 보지만 남자 팔자에 이렇게 식상이 오면은 남자는 관을 치거든. 그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다고 보고 자식하고 떨어져 지낸다고 봐야 돼. 그 남자 여자 해석이 달라요. 이 여자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단 이 사람은 남편하고 동거불안의 모양으로 살면 좋다. 남자하고의 사이가 불미하다, 아름답지는 못하다. 왜?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잖아. 떨어져 있거나 각자의 일 또는 집안에 있더라도 각방 써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남편의 인자거든. 이게 남편의 인자인데, 남편의 인자가 여기에 객각을 먹었잖아. 춤과 같은 역할, 떨어져 있는 모양이잖아. 그죠? 우리 남편, 저기 이 남편의 인자. 아니, 그냥 이제 다르게 해석해. 재물을 볼 땐 재물로 해석하고, 이제 남편의 인자로 얘기할 땐 남편의 인자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다 알면은. 이거 남자 이거 한번 봐주셔야 그러면은 한 번 더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석을 할 때 이쪽 해석은 이쪽 해석대로, 이쪽 해석은 이쪽 해석대로 구분해서 항상 하시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불러보세요. 무술, 신유, 무술, 신유, 신유, 정유, 정유, 개묘, 개묘, 네. 남자 여자. 남자. 네. 뭐가 궁금합니까? 이게 불이잖아요. 그렇게 건 불이잖아요. 이 사람이 재물이 여기 있네. 여기 재물이네. 이것도 재물이고, 이것도 재물이고. 여기 다 재잖아. 그리고 유하고 술하고는 합쳐지잖아요. 신유술 합쳐지듯이. 우리가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은 가을이잖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합쳐진다고 봐야 되겠나. 그래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가 재물을 볼 때 네. 극하는 거라면. 그리고 화극금. 불인데 불에 극하는 게 금인가? 그 금이지. 화극금. 화생토 화극금. 극하는 게 금이 뭐야? 금이 뭘 극합니까? 화가 금을 녹이잖아. 그러니까 극하는 거지. 그럼 지금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죠. 재물이 이렇게 무리가 지어져 있죠. 네. 물이 지어져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재물은 많은데, 자기 그릇은 작은데 많은 재물을 넣을 수 있나? 재물 욕심이면 많지. 욕심은 많다고? 네. 재물은 그건 없어요? 재물 욕심은 많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마누라가 좋다. 마누라가 좋다. 그 뜻은 뭐냐? 마누라가 능력이 있다. 재성이 강하잖아. 재성 어느 거예요? 아니, 여기 금이 재성이잖아. 금이 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재성은 여자잖아. 남자 팔자에서는. 재성이 강하다는 것은 여자의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근데 이 사람 결혼 안 했어. 지금 전화해서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조금 뛰어난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만 많은 분이 자기 뿌리가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인자가 강하다고 봐야지. 그게 어디 있을까? 이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정화가 유금, 신금 이렇게 떼었잖아. 이런 팔자를 우리는 죄다 신약이라 한다고. 재물은 많은데 몸이 허약한 거야.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죄다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재물은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집은 큰데 돈이 없는 거야. 욕심은 많은데 지가 주머니 돈이 없다고. 자기가 많은 여자를 보는데 취하지는 못한다고. 취하지 못한다는 건 그 내 거로 삼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고서에 보면 죄다 신약 부옥 빈익빈이라고 한다고. 집은 크는데 돈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집은 크게 가지고 있는데 집에 때거리가 없는 거야. 때거리를 누가 끓여줍니까? 여자가 아무도 없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만나야지만이 이 돈을 벌어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이 사람은 돈 욕심은 많이 있는데 쉽게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묘유충이 돼 있잖아. 묘하고 유하고 충이 돼 있잖아. 그건 아시죠? 이게 해묘미 궤도잖아. 이게 해묘미고 요거는 사유축이잖아요. 궤도가 다르잖아. 반대잖아. 이거는 목이고 이거는 금이잖아. 그럼 이 충이라는 것은 역마란 말이에요. 역마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이걸 뭡니까? 일하고 신은 뭡니까? 처자궁이라고 했잖아. 처자궁이라 처하고 자식이거든. 처자식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뭉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한 인자로 봤을 때는 이게 인성이든 상관없이 자식과 일찍 떠나보내라. 학교를 보내더라도 기숙사에 있는 학교 보내라 이래 하거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다 자식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은 지금 뿌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뿌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이 없지. 근이 여기 하나 있는데 목생화 할 수 있는데 여기 와 이걸 깨버리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빨라. 머리는 좀 좋아요? 잔머리가 너무 빨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호술 궤도에서 유가 육해살이라고 했잖아. 육해살. 이게 유가 2마리나 있잖아요. 이렇게. 육해살이 있으니까 육해살은 뭡니까? 단축작용. 썸머리 단축작용, 축약작용.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또? 병정은 해유잖아. 천을기인이 이렇게 2개 있네. 네, 2개. 천을기인이 2개 있고 여자 보는 눈은 없네. 여자 보는 눈은 없는데 자기 능력도 없으면서 눈은 높아. 결혼하겠나? 힘들지. 천을기인 2개 들어가요. 여기 2개 들어있잖아. 천을기. 병정은 해유니까. 그리고 제국을 이루는데 이렇게 네? 제국을 이루는데 자기가 이걸 뭘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가 않지. 보여지는 거는 건전해 보이는데 사실 알짜는 그렇지. 속은 없다. 네. 속빈강정이다. 보여지는 것만 많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속빈강정이라고. 네, 속빈강정. 머리도 너무 재바르고 약삭 바르고 눈은 높고 그렇지. 그리고 자기의 상관성 자체가 무술로서 있는데 상관생제의 모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자기의 건이 되는, 자기의 뿌리가 되는, 힘이 되는 부분이 약한 상태에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울 수 있다고. 헛된 주장만 내세운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볼 수 있죠. 누굽니까? 아니, 저희 아저씨 친구인데, 결혼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66세인데 결혼 안 했어요. 아이고, 66세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눈이 높아서, 모르면 오빠 줄 필요 없어요. 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이게 사주를 보면 내가 봤을 땐 재물이 어디 있는 것 같은 안 보이는데, 지금 재물이 있다고 하셔갖고, 깜짝 놀랐지. 재물은, 그러니까 재물의 그 허황된 욕심은 큰데, 짓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